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늘품학교 교장 유민영입니다. 저희 학교는 따뜻한 마음으로 늘 품어주는 학교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늘품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관계에 중점을 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좋은 삶, 또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운영했던 특색사업 위주로 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순서입니다. 교육 방향과 조별 상점 제도, 비전 스타트, 전인 교육, 미래 설계 교육, 지역 공동체 교육, 즐거운 교육, 건강 안전 교육.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학사 운영의 전체적인 방향이거든요.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품학교는 따뜻한 마음으로 늘 품어주는 학교, 그리고 행복의 시작은 관계로부터 좋은 관계는 행복한 삶으로, 이런 말이 있듯이 관계를 통해서 좋은 삶, 또 행복 교육으로 그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거기에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좋은 삶 행복 교육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이제 교육 지표인데,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이 배우고 성장한 것을 이웃과 나누고 배려하고, 그렇게 되면 이 교육을 통해서 좋은 삶으로 이어지고 또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저희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좋은 삶 행복 교육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5가지 테마로 이것을 풀어갔습니다. 먼저 전인 교육입니다. 전인 교육은 행사활동, 공동체활동, 회복 생활교육, 인성교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미래 설계교육, 진로지도, 진로교과, 진로특강, 진로체험, 그리고 지역 공동체 교육, 즐거운 교육, 건강 안전 교육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설명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늘품학교는 2020년도에 31명을 위탁을 받아서 그 중에서 1명이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31명 중에서 이제 30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업 중단 위 학생들이 위탁이 되어서 오는 학교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학교 생활 부적응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추세가, 현재 추세는 정말 그 대안교육을 원해서 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기 적성 16%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늘품학교는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간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조별활동입니다. 학기 초에 위탁이 되어 오면은
학년 구분 없이 조로 편성합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잠깐 보시죠. 모든 것이 다 조로 이루어집니다. 그 조별 활동의 가장 그 첫 출발점이 적응 교육인데 비전 스타트라고 이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 소개하겠습니다. 자, 위탁이 되어 온 학생들을 일주일 동안 조별 활동을 강화해서 관계를 좋게 만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비전 스타트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일정은 월요일 날 오게 되면 이제 OT,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고, 조별로, 조별은 그 학년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4개 조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깃발을 제작하고, 또 그 구호를, 그 명칭을 또 만들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마지막, 그 일주일의 마지막은 1박 2일 캠프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활동 중에서 뭐 선배학교 견학도 있고 또 인천 시티 투어도 있고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조별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만난 조원들끼리 미션을 수행하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끈끈한 그 유대 관계가 맺어지죠. 그리고 그런 활동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피날레가 이게 캠프 1박 2일 캠프인데 마지막에 그 모든 활동한 내용을 조별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스스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학부모를 초청을 해서 그것을 또 소개하게 되죠. 학부모가 자녀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보면서 또 평가도 하고 또 변화된 그런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굉장한 그런 행복감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A조는 질 수 없죠. B조는 비비고조, 아이스크림조, 뭐 닭고스조. 이 보면은 그 이니셜 A, B, C, D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천 시티 투어를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은 사실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가 없었죠. 2019년에 활동한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A조의 활동입니다. 여기서 좀 그 A조 활동은 예. 다음에 B조 활동을 인천역 도착했습니다. 우지마. 네, 이 정도에서 마치고 C조. 예, D조. 여기 나오는 그 조별 활동 영상과 사진들은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자체에서 이렇게 찍고 촬영한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늘품학교 비전 스타트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고요. 아까 늘품학교는 따뜻한 마음으로 늘 품어주는 학교가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좋은 삶, 행복 교육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미래 설계 교육, 또 미안합니다. 미래 설계 교육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 교육이죠. 배움과 성장 교육 그리고 배려와 나눔 교육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의 교육의 지표인데 이것을 풀어가는 5가지 중점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인 교육부터 아까 서두에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 교육입니다. 전인 교육은
뭐 행사 활동, 공동체 활동, 또 회복적 생활 교육, 인성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전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영상들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칭찬 카드를 작성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몰랐던 나의 장점을 알게 된다. 서로 칭찬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된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버추 프로젝트 보겠습니다. 이런 말 창의성. 창의성이 뭔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의 내면에 있는 보석을 발견해 본연의 자존감, 효능감, 행복감을 찾아 무기력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는 아이로 변화하도록 돕는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감격회 프로. 감정이 조금 편안해지죠. 그룹을 이게 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 감정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답답하고 뭐 이럴 때 또 자기 감정을 격려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내가 왜 그러지? 뭐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감격회. 거를 생각해보면서 하면 하나의 일도 금방 감정을 감사노트는 이제 1년 연중 계속 쓰게 해서 또 잘 감사노트를 작성한 친구에게는 이제 수료식 때 또 시상도 하고 또 스스로 그런 감사노트를 기록하면서 변화가 있게 되더라고요. 전인교육에 이어서 미래설계교육입니다. 미래설계교육은 교과 활동과 특강,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대한교육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내일 비용. 그렇게 하면 힘들어. 여기다 특별히 내일 비용은 강사 선생님이 우리 학교 출신 선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해서 아주 끈끈한 선생님과 제자들 간의 그런 유대 관계가 맺어져 있죠. 바리스타입니다. 이번에 바리스타는 일반 바리스타 교육도 있었지만 자격증 받는 영역에서 4명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헬스 트레이닝입니다. 그리고 앱과 코딩. 플로리스트, 도예가, 또 제과 제빵, 애견관리사 이거는 이제 직접 우리가 외부로 체험 활동을 통해서 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예가 직접 그릇들을, 작품들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과집밥. 애견 관리사입니다. 전인교육, 그 다음에 미래설계교육. 세 번째, 지역 공동체 교육인데, 우리의 그 자원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좋은 삶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결국 배려하고 나누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합니다. 경제교육, 또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 또 탐방 활동, 또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다 지역사회와 이렇게 준비된 그런 시설을 통해서 또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교육이죠.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문가가 와서 진행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재난안전교육이
부평 소방서와 부평 안전체험관을 통해서 이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은 인하대병원에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렇게 금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수료식 때는 그런 상을 제작을 해서 금연에 성공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상을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도박문제 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성교육 다 이런 그 교육들이 인천 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자살예방센터, 부평구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다 그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고 있고요. 즐거운 교육은 대부분 이제 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루지 체험, 또 에버랜드, 실내 서바이벌, 보드 게임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건강 안전 교육인데, 건강과 안전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안전 교육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건강 교육 이것은 주로 이제 스포츠 활동들입니다. 당구, 볼링, 양궁, 공기소총 뭐 이런 내용. 원반 사격, 다이내믹 코트. 네. 그리고 5개 대안학교가 이제 매년 연합체육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e스포츠 대회, 스코링 골프, 스크린. 또 1년에 한 번씩 늘품운동회라는 이름으로 운동회를 합니다. 이런 운동회 때 활동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활동 영상을 잠깐 2020년도 늘품학교가 운영했던 활동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산 효마을학교 유명덕 교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 들리는 손님들이 정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6,000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해서 6,000명입니까? 네,
학교에서 일당 100 하는 선수들이 우리 학교 오기 때문에 우리 정원이 60명이기 때문에 600명입니다. 그러면 그때서 우리 학교의 성격과 그 정체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교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고요. 앞에서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고 그리고 공통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 가지 특색 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학교는 이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광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은 성산효 교육재단에 소속돼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지금 24개 학생들이 모여있는 유니언 스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 학교에 지금 명칭이 다 있는데요. 표지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24개 학교 학생들이 모인 곳이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역동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는 2003년도에 인천시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인간을 받았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개교해서 금년으로 17년, 이제 작년으로 17년, 이제 올해 18년째로 접어들어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학교는 이제 17년이 경과됐고요. 그리고 1,200명의 학생들을 배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60명, 그리고 5개 학급 44명이 올해 재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명의 교강사들이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CI는 효입니다. 그러니까 효 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그런 인격을 갖춘, 그런 인성을 갖춘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학교의 그 기본 정신과 가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우는 꿈과 사랑이 있는 효 공동체인데요. 먼저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꿈이 없으면 안 되고요. 꿈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졸업할 쯤 되면은 자기의 진로를 확정 내지는 실제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제 현재 성산효 대학원대학교의 이제 총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학교 교사들은 6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오랫동안 많게는 17년 되신 분들이 뭐 대부분이어서 굉장히 경험과 그리고 지식이 많은 분들로서 여러 가지 뭐 교육부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표창을 많이 받으신 분들인데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이 대학 교육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나 또 여러 가지 좀 의견을 교환할 일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셔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학교 지원교사는 총 16명이고요. 여기에 이제 보통교과, 대안교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들 역시 굉장히 뭐 전문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천 안에 있는 그 5개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면서 과목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2020년도 위탁 재학생 현황은 총 44명이고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원을 10명 정도로 유지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학업 지속률 96.43%, 출석률 93%,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19명 중에 11명이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고요. 특히 이런 것을 잘 견뎌내준 우리 학생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시설은 이제 좀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우리 학생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를 보장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 20개의 시설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복도라든가 또 교실, 그리고 교무실, 또 다목적 강당, 보조학습실, 뭐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고요. 양호실과 상담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또 실내체육관, 그리고 야외 휴게실, 또 휴게 공간,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학습하는 데는 다양하게 뭐 체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은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 앞에 이제 늘품학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각종 특색 사업 또 보통 교과 그리고 대안 교과를 공통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 학교가 다 아마 공통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 대안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대부분 이 여러 가지 부적응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뭐 관계 부적응 또 이런 학습 부적응 여러 가지 부적응에서 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원인을 뭘까 하고 보면은 관계 부정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됐다든가 또 친구와의 관계가 잘못됐다든가 또 심지어 담임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학교에 온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계 회복을 잘 풀어줘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이런 관점을 갖습니다. 대안교육이라는 것은 대안, 큰 눈을 가지게 하는 거다. 나를 재발견하는 큰 눈을 가지게 하는 거다. 그리고 대안, 얼굴 한자입니다. 상대 얼굴을 바라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관계 역량 길러주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이 관계 회복 중심의 학업 중단 예방 융합 프로그램 하모니 UN 미 유니트입니다. 이 제목으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프로그램 운영 원리는 관계 회복, 부모와 가정, 이게 관계 회복 첫 번째입니다. 2단계 교사와의 관계 회복, 3단계는 교우, 친구들하고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학업 중단 최대 요인이 이 관계 부적응 해소를 통해서 학업 중단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뉴스타트 3데이 하모니 행사입니다. 우리 학교에 처음에 계약을 해서 학생들이 오면 우리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간 집중 여기서 교육을 합니다. 적응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 나눔 감사노 특색이 이거 거의 10년째 우리 학교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해피 트래블링 그리고 뭐 러브인데 리브로 되어 있네요. 러브 인 페어런츠 이게 부모의 관계를 해소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대 공감 효행봉사 프로그램을 또 연중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심리 안정 및 셀프 리더십 배양 활동 이렇게 해서 5개 단계의 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요 프로그램 운영은 3월 달에는 주로 뉴스타트 3데이 하모니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마음문 열기 그래서 부모님과 솔직 토크 또 공감하고 서로 위로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이제 다짐하기 그래서 아쉬운 점 돌아보기 그리고 비전 선언서 발표하기 그리고 3일째는 사제 동행을 해서 산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남한산성을 이제 재작년에 가는데 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 선언도 하고요. 또 부모님과 함께 이제 이 행사가 끝나면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비전 선언 활동 그리고 비전 선언문을 작성을 해서 적어도 내가 학교 다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이다 라는 하나의 자기의 어떤 비전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행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는 행복 나눔 감사 노트 쓰기 앞에 늘품학교도 이걸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도 이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3가지 이상 감사 내용을 쓰도록 하고요. 또 분기별로 감사 노트 쓰기 우수자를 시상하고 또 수료시 책자 발간도 하고 또 이런 내용이 좀 감동스러운 게 있으면 부모한테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소통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감사노트 우리 학교에서 만든 거고요. 뭐 이렇게 처음에는 한 줄도 안 씁니다. 그냥 감사. 그 다음 주에는 한
한 줄 정도 늘어나요. 한 3주째는 한 3줄?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비로소 3가 이상을 잘 쓰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 아주 한 장을 빡빡이 채우고 있어요, 거의 다. 우수자 시상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에는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경관이 좋을 때를 골라서 해피 트래블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갈등이 심한 부모를 초청해서 자녀와 함께 남이성 이런 힐링 여행을 추진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재작년에 이제 남이섬을 가서 했던 학생들 굉장히 부모들이 참여를 많이 했어요. 해서 여기서 하모니 게임도 했고요. 또 거기서 시상식도 이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는 세대 공감 효행 봉사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 학교는 효마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효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자기 할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교육도 실제적으로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자, 효행 봉사를 실천을 하도록 하자 해서 학생의 주관으로 이제 봉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버이날이라든가 또 양로원, 요양원, 주변 어르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산책도 시켜드리고 이문 공연도 하고 그리고 뭐 김치 같은 거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채춤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말벗 해드리기 노인들 또 어른들 모시고 우리 중앙공원인데요. 여기서 산책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독거 어르신 김치 나누기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한 200만 원 정도 김치를 담아서요. 그렇게 해서 약 100가족의 독거 노인들에게 좀 배달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일이 방문을 못하고 이렇게 이 구청의 동사무소 가서 그 독거노인 대표들에게 전달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런 걸 통해서 뭐 받는 사람도 감동하겠지만 이걸 주는 우리 학생들 뭔가 그래도 생각이 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월 달에 러브 인 페어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입니다. 그래서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 같은 거, 비폭력 대화 강의도 하고요. 또 대안교과 체험 활동을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을 실제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뭐 작품도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 심정 안정 활동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심리 및 건강 상담이라든가 또 자존감 회복을 위한 셀프 리더십, 나의 강점 발견하기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리더십 강화를 굉장히 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서 관계 역량을 어떻게 함양할 거냐 이런 스킬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합니다. 또 인권 감수성 교육, 효인성 교육, 동물 관련 프로그램, 숲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제 학부모, 학생 상담, 건강 금연 상담 이런 것을 연중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도 하고요. 또 승마 치료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문학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의 사람들이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지금의 세계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졸업한 학생 중에 한 아이가 인천 여상 학생인데요.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아주 우리 학교의 근심 걱정거리였는데 이 학생이 수료하고 나서 편지를 우리 교사한테 보내왔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학교 덕분에 웃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우울했던 제 삶에 빛을 얻고 갑니다. 아주 감동을 했어요. 우리 학교를 통해서 거쳐간 학생들이 저는 모두 다 이렇게 발전하고 변했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학교의 저력이 아닌가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5개 학교 매일매일 우리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선학교 선생님들, 우리 대안학교 많이 지지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협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금학교 교사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푸른금학교에서는 이번에 학교 소개를 하면서 이런 PPT보다는 영상을 위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쌤 학교에서 어제 본 다시 오리라는 거기에 버금가는 저희 학교에서도 좀 패러디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광고 1 그거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학생이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모든 걸 망으로 만들고 수업 시간에 개판 치고 너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를 않는데 어쩌니 집밖으로 나오고 학교 그만다니고 싶으면 집에 갈 생각만 하는 이제 그만둬도 되죠?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니 푸른꿈학교에서는 등교 시간 수업도 학생들에게 학생은 학생답게 언집에 꿀을 갈아놓은 것처럼 밖에 못 나가니 품에 꼭 붙어버려 학교에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으로 아이들과 이런 식으로 좀 CF도 만들어 보고 학교 소개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학교는 2013년 이제 송월교에서 이제 주체로 이제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꿈 큰 사람을 향한 우리의 성장으로 교육 목표를 세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268명의 학생들이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올해 2020학년도 35명 학생을 기준으로 부적응이 총 27명, 학교폭력 2명, 그다음 징계, 특기 적성 이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부적응을 좀 나름대로 좀 세분화를 시켜봤습니다. 이 중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그럴 겁니다. 한두 개 항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3, 4개에서 많게는 6개 전부 포함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교는 이제 운영이 되고 이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고요. 그다음 교과 편성은 보통 교과와 이제 대안 교과를 구분하는데 저희는 50대 50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제 선택 수업으로 좀 프리답 특성화 1, 2, 3로 해서 좀 선택의 기회를 폭을 많이 넓혀주고 있습니다. 수업은 대안 교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화 사업은 이렇게 약속의식, 푸른꿈자리, 드림체이서, 허그 4가지 주요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 가지씩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속의식은 처음 저희 학교에 위탁이 되면 학부모님들을 모십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께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우리 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을 교육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저희에서 꼭 하는 약속의식 사진이라는 사진을 찍고 흑백 사진이라고 해서 이제 올해 좀 신설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액자를 저희 학교는 이제 복도에 쫙 전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과 학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학교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푸른꿈자리는 1년의 활동을 저희 나름대로 씨앗, 새싹, 이삭, 열매, 나무, 숲으로 체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제2학생 캠프, 라브리 콘서트. 라브리 콘서트는 저희 교회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작은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 큰 사람 이야기까지 좀 저희 간단하게 영상을 짧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푸른꿈자리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위탁이 되면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등산도 가고 이제 한 해를 다짐하는 각오도 다집니다. 그리고 1학기 말 정도에는 이제 아이들이 실용음악을 배운 걸로 이렇게 작은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 2학기에 이제 다시 적응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름 물놀이, 수상 레저를 즐기러 가고요.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이게 가을에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작년에는 이제 학년별로 수학여행을 했는데 처음으로 패러글라이딩에도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올해로 이제 진행하는 사진전인데 학교 주변의 전시회에다 이렇게 사진전을 아이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이 보시기도 하고 아이들도 직접 내가 찍은 사진이 이 전시관에 걸리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큰 사람 이야기 발표회는 본교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부모님, 그래서 학생과 관련된 모든 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뭐 그동안에 아이들이 만든 전시 작품도 전시를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년의 성장 과정을 저희는 푸른 꿈 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림체이서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이제 대안교과 선택 수업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고 관심이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특징이 좀 있습니다. 힘든 것, 도전하고 어려운 것을 도전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고 주저하고 뭐 힘들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한테는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원치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자발적으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저희 성취포상제라고 그 프로그램이 좋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이거를 어떤 아이들이 얼마나 지원을 할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취포상제를 조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른 꿈화 시켜서 저희는 드림체이서라고 만들었습니다. 필수로 3개, 선택 4개. 선택은 아이들이 2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총 5개 중에 각 영역별 20점의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90점 이상 득점한 친구들 1, 2, 3, 4 이렇게 등수를 정하지 않고 90점 위로 올라간 학생들에게는 저희 학교에서 해외여행을 장학여행을 보내주자 크게 걸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 조금 선물을 크게 걸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대로 진행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은 극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뭐 힘든 건 싫어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극기 같은 경우는 만이산 종주 또는 자전거 라이딩 40km, 뭐 트레킹 20km 여기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봉사는 10시간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성실은 학교도 잘 나와야 되고 지각하면 안 됩니다. 또 아이들은 지금 35명 중에 5명을 뺀 아이들이 흡연자입니다. 금연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고요.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좀 도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드림체이서입니다. 여기에 90점 이상의 목표에 도달한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큰 보상을 줍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재작년에는 이제 후쿠오카로 아이들이 이제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좀 아직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본 친구들도 있지만 그리고 해외여행을 못 가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에 학교를 잘 생활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여행으로 갔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다음은 이제 허그라고 어제 이제 연수를 들으면서 이제 뭐 마을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중심이 돼서 아이들이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데 저희 생각은 가장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거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학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느냐, 거기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것이 홈 업그레이드, 앞글자를 좀 따서 허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 학교에 처음에 약속의식으로 오신 학부모님들께 흑백 사진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크게 인화를 해서 가정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가정에 잘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께 뭐 5월 8일 날은 손수 밥상을 차려드린다. 아니면 부모님 집장에 찾아가서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를 대접한다. 올해는 못했지만 부모님과 함께 문화 공연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뭐 강제는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우리가 가족 캠프를 며칠 갈 거다. 그러면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가족 캠프도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아이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좀 소홀한 관계도 있었을 테고 너무 좋은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이따가 한번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허그 활동 프로그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족 캠프를 부모님들 갔는데 1일차는 공감이라는 주제로 부모님들과 레크레이션도 하고 부모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면서 같이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힐링이라고 해서 멋진 카페에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이제 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부모님 직장에 직접 커피를 사들고 아이들이 방문을 한 적도 있었고요. 뭐 작은 활동들이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와 조금 더 요만큼의 거리지만 그 활동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바로 영상을 준비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 흑백 사진으로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이렇게 문자를 좀 단체로 드렸습니다. 내 자녀는 나에게 땡땡이다. 이 땡땡에 들어갈 문구를 채워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멋진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우리 학생들은 그동안 우리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 선생님들과 얘기 나누고 또는 활동자를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만들었는데 수료식 때 우리가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료식은 못했습니다. 그냥 아이들한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라 그래서 개별적으로 왔고, 이 영상을 틀어주니까 뭐 몇몇 학생들은 조금 눈시울이 붉어지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족 프로그램은 뭐 다른 아이들한테 있는 진로나 개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정이 단단하고 건강하면은 아이들 또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푸른꿈학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오름학교의 진연선 교감입니다. 마지막이 희망이 되다. 이 말은 4년 전에 한오름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의 말입니다. 이 학생이 졸업할 즈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저의 희망이 된 것 같아요. 이 말이 한오름학교 모든 선생님들에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오름학교에서는 마지막이 희망이 되다. 이 말이 한오름학교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학교 또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우리 학교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 한오름학교 또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한오름이란 일단은 저에겐 힙합 같은 존재죠. 일단 힙합이 무엇이냐? 정말 신나는 거는 것이죠. 학교도 이 힙합처럼 신나고 정말 재밌고 한오름처럼 딱 신나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한오름 학교란 저에게 한오름 학교란 저에게 한오름이란 한오름이란 저에게 한오름이란 한오름이란 인생의 터닝 포인트.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중학교 때 저로 돌아간 것 같다는 걸 한오름 학교에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 같은 존재고요. 이유는 이제 한오름 학교 다니기 전에는 학교 생활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수긍하면서 꿈을 미뤄둔 채 살려고 했었는데 한오름 학교 와서 이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마지막 지푸라기가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었던 거였구나 하면서 생각을 다시금 전환하게 됐고요. 휴식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안락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추억입니다. 행복입니다. 꿈과 열정이 넘치는 학교이고 나에게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이유는 화목하고 여기 학교만 오면 행복합니다. 착한 학교입니다. 한오름은 저에게 희망 같은 걸 줬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예요. 저 산을 많이 타고. 제가 정말 힘들 때 위로를 받았던 곳이고 구름 같은 존재예요. 항상 제 마음속에 떠있기 때문에 구름이고요. 새로운 친구고 GS 편의점 같은 곳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같은 곳이고 자유분방.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학교고 산 꼭대기 같고 자퇴를 앞서고 있었는데 자퇴를 멈추게 해줬던 학교고요. 저에게 구세주였어요. 친구다. 네, 한오름학교는 연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9년 3월 동막여학 평생학습관에서 개교를 했고요. 2014년도 3월에 동중교회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14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나쁜 학생은 없다. 저는 이 말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새 나는 학교에 적응 못하는 학생, 그리고 공부 못하는 학생, 못생긴 학생,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으로 낙인 찍혀서 공평한 기회조차 사라져버린 우리 아이들. 한오름학교 온 아이들에 대한 인식과 그 아이들이 스스로가 느끼는 열등감입니다. 하지만 이 다름과 틀림 사이에서 모든 학생이 똑같을 필요는 없고 성공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잣대에 불과하며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동일한 기회의 출발점을 긋기 위해서 한오름학교는 오늘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오름학교는 출발선 위에 다시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리터칭 캠프와 적응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리터칭 적응 교육은 마치 우리 삶의 깨어진 창문을 하나씩 수리해 나가는 무너진 우리의 일상과 학교 생활을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잃어버린 듯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것이 한오름학교의 목표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버킷리스트, 너나들이 화분, 그리고 꿈틀이 나무, 맑은 물 붓기, 만이산 등산, 그리고 약속 의식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한오름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푸른꿈학교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약속 의식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는 우리의 학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와 함께 약속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오름학교에 온 아이들은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 8, 9, 10. 위의 사항을 성실하게, 다시 시작. 위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수약합니다. 2020년 8월 7일 진연선. 약속 의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왔다라고 해서, 대안학교에 왔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의 삶이 바뀌진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이 바뀌기 위해선 깨어진 관계가 제일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단절된 대화가 소통이 되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또 서로의 필요를 듣고 서로가 가능한 약속을 정하면서 학교와 학생 그리고 부모가 함께 사역하는 이 시간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출발점에서부터 아이들이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변화는 2도 아주 미미하지만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60도 전체 안에서 2도는 아주 미비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출발은 훗날에 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출결에 변화가 생기고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족과 선생님, 교우와의 관계가 변화가 생기고요. 수업 의지의 변화, 그리고 자아 존중감의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를 간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하루에 30분씩 대화를 한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웃음소리가 들린다.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쁜 학생이라는 어떤 선입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이 출발점의 선을 다시 긋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면, 두 번째 우리 한오름학교의 목표는 대단하지 않지만 소확행처럼 일상에서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오름학교의 목표입니다. 작고 사소한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이고 학교 가는 것이 지겹거나 무의미하지 않고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부모님의 성화가 아니라 스스로 깨어서 등교하는 그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우리 아이들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학교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잃어버렸던 학생이 되고 학교가 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한오름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배움의 공간이 즐거운 공간이 되도록, 기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배우도록 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흥이 넘치는 학교가 되게 하고 도전과 성취를 통한 체험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색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선택형 대안교과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아닌 스스로의 필요와 선택을 통한 배움의 즐거움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지겨움이 아니라 학교에서 논다라는 즐거움을 갖도록 학교는 재미없고 졸린 곳이 아니라 이제는 놀이터다라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 한우름학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선택형 대안교과에 대한 표입니다. 지금 5개의 선택형 대안교과가 있는데 하나당 요일씩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나씩 정해져 있는데요. 월요일은 크리에이티브 선택 대안교과, 화요일은 크래프트 선택 대안교과, 수요일은 스포티비티 순환 대안교과, 그리고 목요일은 셀프 익스프레션 선택 대안교과, 그리고 금요일은 뮤직 선택 대안교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교과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수업을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교과로 편성하지 않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이 결국은 이 아이들의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수업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놀거리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비전홀이 지하에 있는데 그곳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교과 시간을 활용해서 농구대와 탁구대, 자동 탁구 연습대, 플레이스테이션, 노래방 기계, 보드게임, 그리고 최근에는 캠핑 의자를 둘러놓고 책을 꽂아둔 트레이를 놓으니까 아이들이 책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누리고 즐기는 즐거움을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선택형 대안교과 중에 몇몇 교과들을 영상을 편집을 하였습니다. 한우름학교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지금 드론으로 지금 RC카 레이싱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의 장면들은 만들기 교과입니다. 지금 교과는 생활원의 교과인데요. 드라이플라워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생활원의 교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신규 학생들이 학교에 배정될 때마다 머나들이 화분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수료를 할 때까지 그 화분을 지키고 또 기르고 또 케어하면서 반려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아이들에게 생명 존중 교육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형 대안교과를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참여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인기 수업으로는 바리스타 수업, 홈 베이킹 수업, 드론 앤 알스카 수업, 네일 아트 수업, 실용 보컬, 방송 댄스, 우크렐레, 볼링 수업이 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수업을 기다리고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고 세팅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보는 영상은 실용 보컬 수업 때 했던 거를 블레싱 데이 때 발표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수업과 함께 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수업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데 가족 안에서 특히 부모님과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지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오름학교는 부모가 웃으면 아이들도 웃는다. 이 말은 부모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데 한오름학교가 많은 부분을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부모 교육과 약속의식, 패밀리데이, 그리고 힐링 콘서트 등으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공감하고 또 상담하면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한오름학교는 오작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이제 약속의식을 통해서 하는 부모 교육 장면들이고요. 이것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힐링 콘서트 하는 장면입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를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네, 시간상 좀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한오름학교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 못지않게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고요. 특별히 약속의식은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들을 위한 시간으로 특별히 한오름학교에서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행복한 교무실에서부터 교육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코로나가 격상되기 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우리 한오름학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풍경입니다. 네, 우리 학교 한오름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무실이 늘 행복합니다. 교무실이 늘 먹을 게 넘쳐나고요. 이렇게 카페처럼 음악과 커피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의 행복이, 마음의 여유가 결국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의 양적 변화를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관리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스타트, 그러니까 아이들이 출발점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학교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 부모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것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도전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학교는 계속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자기개발활동, 봉사활동, 신체 단련활동, 탐험활동 통해서 아이들을 스스로가 주도적인 자기학습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대안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오름학교 챌린저를 운행하고 블레싱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싱데이는 1년 동안 했던 한오름학교의 모든 교과과정의 결실로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잠깐 보여드린 영상은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 영상인데요. 이것은 한오름학교가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통해서 3명의 학생이 동장을 수여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영상들은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한오름학교를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지금 보여드렸고요. 특별히 아이들의 이 모든 모습들을 여과 없이 블레싱데이를 통해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 공연을 아이들에게 했었고요. 마지막에 희망이 되는 한오름학교.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과 학부모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곳에서 한오름은 마지막이 아닌 희망이라는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피어오를 희망의 꽃으로
학업 중단 예방을 넘어 대안교육의 사명을 품게 한 오늘을 한오름학교는 계속해서 살아낼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갖고 계속 한오름학교는 갈 거고요. 한오름학교에 대한 정보는 여기 한오름hs.com으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간단하게 학교의 운영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오름학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품 성산여 푸른코 한오름학교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다시 한번 감탄과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일성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탁할 때 그저 거주지를 우선해서 가까운 곳으로 보내면 될까요? 라는 질문하셨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뭐 대답한 건데? 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거든요. 김정은 선생님. 못 봤어요. 학생 배치 과정. 네, 배치요. 배치. 학생 배치는 저희 각 대안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교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에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을 뭐 누구는 받고 누구는 가려받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센터에서 보내주는 대로 감사히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거주지 우선 여부에 대해서 안내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늘품 같은 경우는 하늘샘 같은 경우는 서구에 있는 아이들이 위탁이 되고요. 늘품 같은 경우는 계양구와 부평구. 네, 계양 부평, 성산은 이제 남동구, 그 다음에 한오름은 연수구, 저희 푸른꿈은 이제 중구, 동구, 그 다음에 미추홀구 그쪽이 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하늘쌤은 서구입니다. 네, 그리고 달빛천사님 거 볼게요. 자, 모든 교육과 행사 활동비와 교육에 필요한 개별 재료비까지 학생 부담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잘생기신 유병석 네, 학생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수학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그런 것은 일부 좀 학생 개인 경비로 들어간 거 있지만 또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또, 네. 장학여행, 해외여행에 대한 그 활동비에 대한 그 질문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푸른꿈학교였죠? 아, 네네. 저희 학교에서 먼저 장학여행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이제 2명 정도, 3명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좀 이렇게 새롭게 계획을 세우면서 아이들이 90점 이상 목표에 도달한 거는 그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든 교회의 지원을 받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충분히 좀 해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학교에서도 전에 좀 얘기했지만 저희 설립 주체는 이제 뭐 교육청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지만 또 교회에서도 따로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여유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아이들에 대한 뭐 재료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학교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뭐 네. 선생님 밑에 질문도 교감 선생님 질문. 네, 선생님 이렇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렇게 혹시 한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가고 싶으면 갈 방법이 없나요? 그랬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일단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주지 중심으로 근거리 배정 방식이 아마 센터에서 정한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약간의 그래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각 학교마다 특별한 교육들을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학교에 대한 특성화들이 좀 생길 거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적합한 학생들은 아마 이제 심사와 또 협의 과정을 통해서 또 배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크롤 내려주세요.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인천 위탁 교육 기관에는 배정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학습교육관이라고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배정을 해주고 저희는 그 배정 방식에 따라서 아이들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네요.
위탁 학생 중 지금 해당 교육기관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선도 처벌로 위탁 해지되는 학생이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는 학교로 다시 위탁을 한다면 그 학생을 입교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위탁 해지 학생이 재위탁이 가능한지. 네네네. 네, 이것은 누가 네. 선생님, 네. 위탁이 된 학생인데 그 위탁 기관에서 적응을 못했을 경우에 아니요, 위탁 해지된 학생. 위탁이 해지된 학생이 다시 위탁이 가능한가? 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각 학교마다 그 학급 수가 있거든요. 그 학급이 이제 5학급, 4학급, 저희 같은 경우는 3학급인데 그렇게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해제를 하게 돼요.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소속교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 학생이 다시 이제 다른 위탁교육기관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지금 이제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 예. 그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하지만 일단은 새로 오는 학생들, 신규 지원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단은 안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인원수가 다 차지 않고 또 하반기 정도에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늘 정답이라는 것이 없어서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서 그래도 학생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교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지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질문 중에서 위탁교육기관에서도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대안교과 수업은 있나요? 이 질문이 보여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늘품학교에서는 이제 모든 학교들이 다 대안교과가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2020년도에 바리스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바리스타 수업을 듣고 싶다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번 취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하고 자격증 취득반을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 학생이 5명이었는데 4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료식에서 제가 그 아이들을 김 바리스타, 최 바리스타라고 불러줬거든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수료증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저를 껴안더라고요. 허그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굉장히 왔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마 다른 학교에서도 여기 이제 한우름 학교 같은 경우에 아마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수업을 통해서 또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어서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개가 지금. 네. 시간이 네. 저 잠깐 주시면 될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거는 되게 짧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기숙형 위탁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시고 싶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네 해주시고요. 네, 또 어떤 거 있죠? 네, 산마을학교는 어제 이제 오셔서 강의해 주셨던 산마을학교에서는 이제 기숙형 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또 위탁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